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지식의 정원 코너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요약 정리해드렸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말하면서 정작 이 책을 소개해드리지 않는 건 왠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책의 정원 코너에서는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고전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이름 붙인 책도 있고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이름 붙인 책도 있습니다. 대개 변론이라고 제목을 붙인 책은 아무래도 이 책의 내용 자체가 법정에 기소된 소크라테스의 항변 기록을 담고 있어서 그에 주목한 네이밍이라 생각하고요. 변명이라고 명칭한 책은 소크라테스가 재판 결과 결국에는 패소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음을 약간은 반어적으로 표현하려던 의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든 변명이든 둘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제목들이긴 하죠. 서점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문예출판사에서 출판한 버전과 현대 지성출판사에서 출간한 버전, 이렇게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쪽 하나를 고르시면 될 듯 합니다. 이 두 권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이 책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약간은 섬뜩하기도 하고요. 약간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해지게 만드는 그러한 책입니다. 아마 다들 소크라테스가 독이 든 당근즙을 마시고 끝내 죽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또한 소크라테스 본인이 결정한 것이었다는 사실도요. 소크라테스는 사실 얼마든지 아테네를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개념으로 치면 다른 도시 국가로 망명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끝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테네에서 죽기로 결정했어요. 어찌 보면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순간이죠. 대체 소크라테스는 왜 아테네를 버리지 않은 걸까요? 바로 그 이유를 추론해 볼 만한 사항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책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시기를 막론하고 어느 대학, 어느 기관에서든 필독서로 꼽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크라테스 재판에 관한 기록물이에요. 물론 법정 서기관이 팩트 그 자체를 낱낱이 기술한 공적 기록물은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사후에 쓴 개인적인 기록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윤색 내지 각색 같은 것들이 돼 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죠. 소크라테스는 생전에 자신이 직접 쓴 책을 단 한 권도 남기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유명한 강의 기법이었죠. 그 문답법에서도 대충 유추할 수 있다시피 진리라는 건 문자나 글로 써서 이렇게 고정시키듯이 밝혀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의 대답에서 오류를 밝혀나가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찾게 되는 것, 그걸 진리라고 본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책과 문자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글보다는 말의 교환을 통해서 진실을 추구하려 했던 거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금 같은 유튜브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태어났으면 장담컨대 소크라테스는 거의 매일 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토론을 즐기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표현된 소크라테스가 재판에 기소된 이유, 속칭 죄명이 뭐였을까요? 바로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는 이단자라는 것이 죄목이었어요. 아테네의 신을 섬기지 않고 문답법이네, 영혼의 삼파술이네, 너 자신을 알라느니 하면서 시민들을 현혹시켰다는 거죠. 심지어 신탁받은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자기 스스로를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자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자기 나름대로 법정에 와서 논리적인 항변과 함께 배심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한 과정, 그게 바로 이 책의 주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알고 있는 그의 유명한 발언들도 상당 부분은 다 이 책에서 나온 겁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 사항들은 제가 전부 앞서 업로드해드린 강의 5분 철학 지식 소크라테스 철학의 모든 것이란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 이 책 소개 영상과 함께 시간이 되실 때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다 예측하고 있듯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배심원단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와의 대결에서 소크라테스가 사실상 패배한 셈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통 대개의 인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역시 이 개돼지 같은 민중들은 너무 우매해, 계몽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뜻을 알아줄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는 거죠. 대부분의 평범한 철학자였다면 대체적으로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대중을 설득시키지 못했음을 수긍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들여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테네 시민으로서 살아왔고 아테네가 베풀어준 권리들을 지금껏 잘 누려왔던 만큼 아테네의 법이 비록 악법일지라도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아테네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그 유명한 명제가 나온 거죠. 악법도 법이다. 아테네 법의 절차에 따라 자신은 변론을 했고 안타깝게도 자신의 변론이 배심원들에게는 일종의 변명처럼만 여겨져서 자신의 논리가 결국엔 그들을 감화시키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소송 결과를 수용하는 것 또한 준법 정신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게 또 자신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누누이 강조해왔던 선한 삶, 바람직한 삶이라고 여겼던 거고요. 이 사건을 두고 유명한 문학가죠. 페스트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쓴 이 소설가 알베르트 카뮈는 자신의 유명한 철학 에세이집 시지프 신화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가 돈다고 말했던 갈릴레오는 종교재판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돌 것이다.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평소 강조했던 도덕과 윤리를 몸소 보여줬다. 그래서 카뮈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실천, 행동과는 무관한 진리와 나머지 또 하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실천, 행동을 통해 입증해야만 하는 진리. 갈릴레오가 말한 진리는 전자에 해당하는 것일 테고 소크라테스가 밝히고자 했던 진리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일 테죠. 어찌 보면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저도 지식을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직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긴 했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보면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동시에 과연 나라면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거죠. 제가 지금도 배움이 많이 부족한 탓인지 아주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죽음에 맞먹을 정도의 용기로 내 신념을 지킬 수 있겠냐고 누가 물을 때 단호하게 그렇다 하고 말할 자신이 없기는 합니다. 아직 신념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만큼 저만의 독보적인 지식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따지고 보니 우선은 그것부터 만든 다음에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잠시 주제 넘은 고민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